지금 반도체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실적만큼이나 중요하게 봐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현재 미국 10년물 금리는 약 4.7%대, 30년물은 5.3%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10년물이 5%를 넘어갈 수 있느냐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른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번 금리 상승 뒤에는 인플레이션, 미국의 재정 적자, 대규모 국채 발행, 일본 금리 상승, 그리고 AI 기업들의 막대한 자금 조달까지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되면 가장 먼저 압박을 받는 자산 중 하나가 바로 고성장 기술주와 반도체주입니다.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이 일제히 하락했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하나입니다. 미국 10년물이 정말 5%까지 간다면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5%가 되더라도 AI 투자가 계속된다면 지금 주가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을까? 오늘은 이걸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갑자기 채권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약 5.32%까지 올라왔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10년물도 약 4.74%까지 상승하면서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인 5%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상승에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입니다. 유가가 다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가면서 에너지 가격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채 공급 증가입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채 공급이 많아질수록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결국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조금 특이합니다. 바로 AI 기업들도 돈을 엄청나게 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결국 미국 국채도 돈을 필요로 하고 AI 기업도 돈을 필요로 하고 유럽과 일본 정부도 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돈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일본 금리 상승입니다. 일본이 미국 증시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 국채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현재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투자국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약 1조 1167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보다 약 264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왜 일본 자금이 줄어들기 시작했을까요? 이유는 일본 국채금리입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약 2.95%, 거의 3%까지 올라왔습니다. 30년물은 4%를 넘는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일본 국채금리가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보험사와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굳이 해외로 나가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도 3, 4%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국 국채를 사면 환율 위험이 있습니다. 환해지를 하면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미국까지 가서 국채를 살 필요가 있을까? 만약 일본 자금이 미국 국채를 덜 사기 시작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막대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사줄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4.7%에서 5%로 올라갈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채권 문제가 주식시장 문제로 바뀝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주식이 똑같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장주가 더 민감합니다.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기업은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뿐 아니라 앞으로 수년 동안 벌어들일 이익까지 주가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채금리가 5%에 가까워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위험을 거해지지 않고 국채에서 5%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높은 PER을 주고 성장주를 살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받을 수 있는 적정 PER 자체가 낮아집니다. 실제로 최근 시장 반응을 보면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약 2.4% 하락했고 AMD는 4.2%, 브로드컴은 3.2%, 마이크론은 약 7% 하락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가 약 7%, SK하이닉스가 약 8% 밀리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특히 메모리주는 변동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기업은 단순한 성장주가 아니라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AI 투자 증가, GPU 주문 증가, HBM 수요 증가, 메모리 가격 상승,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이익 급증. 반대로 AI 투자가 둔화되면 이 과정이 그대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금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에 계속 돈을 쓰느냐입니다. 여기가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미국 10년물 5% 자체가 반도체 사이클을 끝내는 건 아닙니다. 5% 금리가 AI 캐펙스를 꺾는 순간부터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현재 기준 가격은 대략 엔비디아 219.74달러, SK하이닉스 151만에서 152만원대, 삼성전자 24만 9천원 수준입니다. 먼저 예상 EPS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FY 2027 예상 EPS가 약 8.96달러, 다음 연도는 약 12.80달러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6년 예상 EPS 약 35만 2천원, 2027년 약 45만 5천원, 삼성전자는 2026년 약 4만 8,500원, 2027년 약 6만 7,300원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나오는 숫자는 증권사 목표 주가가 아니라 EPS와 PER을 이용한 시나리오 계산값입니다. 시나리오 A 10년물 5%, 그런데 AI 캐펙스는 유지된다. 엔비디아의 PER 20레벨을 적용하면 8.96 곱하기 24, 약 215달러입니다. 현재 가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SK하이닉스는 35만 2천원에 4.5배를 적용하면 약 158만원, 삼성전자는 4만 8,500원에 5배를 적용하면 약 24만 3천원입니다. 즉 금리가 5%가 되더라도 AI 실적 전망이 유지된다면 현재 가격에서 추가 하락이 반드시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조정이 상당 부분 밸류에이션 리셋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시나리오 B 10년물 5% 플러스 AI 캐펙스 둔화, 여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엔비디아 EPS가 15% 하락하고 PER도 20배까지 내려간다고 가정하면 약 152달러입니다. 현재보다 약 30% 낮습니다. SK하이닉스는 EPS가 25% 하락하고 PER 3.5배를 적용하면 약 92만원, 삼성전자는 EPS가 20% 하락하고 PER 4배를 적용하면 약 15만 5천원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금리보다 무서운 것이 EPS 하향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현재 AI와 HBM 호황을 반영해서 이익 전망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유지되면 싸지만 기대가 꺾이면 주가 하락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100만원 시나리오는 단순히 금리가 5%가 된다고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금리 5%와 AI 캐펙스 둔화가 동시에 와야 가능한 스트레스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C 금리는 5%지만 AI 투자는 계속된다. 반대로 가장 긍정적인 경우입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연도 EPS 12.80달러에 PER 22배만 적용해도 약 282달러가 나옵니다. SK하이닉스의 2027년 EPS 약 45만 5천원에 4.5배를 적용하면 약 205만원, 삼성전자의 2027년 EPS 약 6만 7,300원에 5배를 적용하면 약 33만 7천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PER을 크게 높여주지 않아도 이익만 계속 성장한다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금리와 실적의 싸움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가지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미국 10년물 5%라는 숫자 자체만 보고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서는지.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캐펙스 가이던스를 낮추는지. 세 번째, HBM과 D램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는지.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만약 금리는 5%인데 빅테크가 계속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 주문이 증가하고 HBM 가격도 강하다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높은 금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5% 금리가 기업의 투자 수익률 기준을 높이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이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GPU 주문이 줄고 HBM 수요가 약해지고 메모리 가격이 꺾이고 결국 엔비디아부터 SK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EPS 전망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미국 10년물이 5%가 될까? 가 아니라 5% 금리에서도 빅테크는 계속 AI에 돈을 쓸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이 앞으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금리가 올라가도 돈이 계속 AI로 들어간다면 반도체 사이클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흐름이 끊기는 순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조정은 단순한 주가 조정이 아니라 실적 사이클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10년물과 빅테크 캐펙스, 그리고 HBM 가격,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계산한 가격은 모두 특정 목표 주가가 아니라 현재 EPS 전망과 가정한 PER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투자 판단은 각자의 기준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